자, VIP 회원분들, 저희는 오늘 성광밴드 3차 매수 진행한 성광밴드 보유 비중의 절반 매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 시가 부근의 절반 매도하겠습니다. 성광밴드 28,000원 부근 매도 사인 보내드릴게요. 3차 매수까지 진행된 성광밴드 절반 매도 사인 보내드렸습니다. 우선 절반 매도하고 나서 말씀들 나누도록 합시다. 성광밴드의 경우는 저희가 3월 5일날 1차 매수를 시작하면서 증시 하락 속에서 계속 비중을 키워갈 수 있는 매집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제 조선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조선주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호가 부근에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늘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 하락 속에서 비중을 키워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3차 매수 이후에 지금 한 10% 정도의 수익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 매도 사인을 보내드린 거고, 일전에 전략표와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종목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증시 하락에도 문제없다. 증시 반등 시에는 더 큰 수혜 전망. 그래서 증시 하락 속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관점들에 대해서, 증시가 오르면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4년에 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24년 동안 2배 이상 올랐는데 해당 모멘텀,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불어서 추가적인 관점들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볼 수 있던 이 조선에 대한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성광밴드, 오늘 매수하신 분들 비중들이 꽤나 커져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수익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신석재는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좀 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안 끝내고 계속 같이 좀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방송 끝나고 만약에 좀 방향이 위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메신저를 통해서 대응 안내를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5원, 80원 그 정도 매도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리 걸어두실 분들은 걸어두셔도 괜찮고, 해당 가격이 달성할 시 저희는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쪼록 함께하는 1시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56% 상승, 나스닥 종합은 2.06% 상승, S&P 500은 1.8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1%,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꽤나 긍정적인 하루였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요인을 찾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는 하루였어요.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동시에 소비 심리 지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크게 큰 우려감으로 또 다가오고 있는 게 중장기 국채 금리가 꽤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있었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4월 4일부터 우리는 지금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다. 미국의 대표적으로 자석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미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을 보였어요. 자, 이걸 하나하나 다시 뜯어봅시다. 먼저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필요시 국채 시장에 우리가 직접 개입하겠다, 행동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부각이 되었고요. 정부에서 이제 개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면서 국채 시장도 다시금 안정화 보이는 모습이 조금 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 악재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고, 다음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 심리에 대한 내용,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아할 수 있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많고, 지금은 이 불확실성이 호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CPI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증시엔 반영되지 못했듯이 이거는 관세가 반영되기 전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희토류에 대한 내용, 중국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메인 이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감을 반영한 거는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냐? 자, 먼저 백악관의 스탠스를 살펴보자면은, 백악관은 이제 중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미국의 마인드가 열려 있다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긍정적인 기조는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스탠스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현재의 관세율은 이미 미국산 수입품을 우리 중국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숫자 노름에 대해서 이제는 무시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관세를 올릴 생각은 없다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이제 더 악화일로를 걷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에 왜 큰 호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본 전제로 깔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 시장은 최악의 악의 악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보인다면, 약간의 기대감이라도 보인다면 그게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항상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내용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게,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145%고요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125%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결국 중국의 말은 이 말인 건데, 어차피 이 이상으로 관세가 올라오면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받지 못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 전자제품과 반도체 모두 이제 관세가 면제된 거냐 이렇게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이건 정확하게 따지면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는 않은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텐데, 현재 전자제품 관세에 대한 면제가 쭉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나올 때 전자제품이 어떻게 끼워 넣어질지, 어떤 품목들이 끼워 넣어질지 여부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경우는 현지 시간 기준 14일 날 반도체에 대한 관세에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좀 덧붙인 말이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품목별로 상당히 나눠질 수 있거나 국가별로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미국 상무부는 한 달 내로 발표할 거라고 했다 보니까, 트럼프가 오늘 먼저 때리고 나서 공식적으로는 한 달 내로 발표가 되거나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오늘부터 해서 한 달간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 결국 트럼프는 굉장히 미치광이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국 손해가 심해지는 것 같을 시 그거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관세를 때리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피해가 심해질 것 같을 시에는 어떤 명분으로든 부드러운 모습을, 유예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 세계의 반도체는 어떻게 공수해오는 게 중요할까? 저 같은 경우는 HBM을 비롯한 이 첨단 반도체들은 호재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 레거시 제품들에 대해서는 압박이 이어질 수 있겠다고 여겨보는데, ASML이나 SK하이닉스 등 첨단 기술들에 있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타국이 이 독자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트럼프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품목별 관세에 레거시 제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만 때리는 중국의 관세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둔다면은 관세에 대한 내용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서 가능성을 좀 열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오늘 저희 반도체 들어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반도체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HBM에 대한 관세발 호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일 당장에 좀 악재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여겨보고 있어서 저희는 오늘 1차 매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VIP 회원분들, 저희는 오늘 성광밴드 3차 매수 진행한 성광밴드 보유 비중의 절반 매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 시가 부근의 절반 매도하겠습니다. 성광밴드 28,000원 부근 매도 사인 보내드릴게요. 3차 매수까지 진행된 성광밴드 절반 매도 사인 보내드렸습니다. 우선 절반 매도하고 나서 말씀들 나누도록 합시다. 성광밴드의 경우는 저희가 3월 5일날 1차 매수를 시작하면서 증시 하락 속에서 계속 비중을 키워갈 수 있는 매집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제 조선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조선주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호가 부근에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늘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 하락 속에서 비중을 키워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3차 매수 이후에 지금 한 10% 정도의 수익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 매도 사인을 보내드린 거고, 일전에 전략표와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종목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증시 하락에도 문제없다, 증시 반등 시에는 더 큰 수혜 전망. 그래서 증시 하락 속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관점들에 대해서, 증시가 오르면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4년에 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24년 동안 2배 이상 올랐는데 해당 모멘텀,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불어서 추가적인
추가적인 관점들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볼 수 있던 이 조선에 대한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성광밴드 오늘 매수하신 분들 비중들이 꽤나 커져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수익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큰 돈을 버는 매매들에 대해서는 스윙 중장기로 매집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자금을 굴리면서 우리가 나름 좀 쫄깃하고 재밌게 매매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스윙 중장기는 조금 지루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직장인분들 중에서는 편하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증시 하락 속에서 종목만 잘 꼽는다면 비중을 키워가면서 수익폭을 대폭 키워갈 수 있는 명확한 강점이 있는 매매고 투자인 거죠. 그래서 3월 5일이면은 이날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가에 맞게 매집이 진행이 된 종목인데 성광밴드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대북 관련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쯤은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봅시다. 이건 계속해서 약수익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방향성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슬슬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게 아래든 위든 슬슬 방향성이 나올 때가 돼서 한번 차분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또 지금 손실권인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큰 걱정은 없이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성광밴드는 추가 상승폭 좀 키워주려고 하네요. 성광밴드는 수익폭을 좀 키워가네요. 좋아. 잔량은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는 시가 돌파하면서 상승폭 키워가는데 저희는 아까 10% 수익률 부근에서 절반 매도 진행했고 잔량은 전고점까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보고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뭐냐면은 이 시장의 상승이 가장 강력할 때는 단원 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시장은요 절대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상승장들을 돌이켜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던 증시에서 이제 악재가 핵솟을 기미가 보일 때 그때가 반등의 포인트, 추세 전환의 포인트인 거고 이 변화의 초입 단계가 가장 상승이 강력하게 나올 때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 모든 악재들이 해결되면은 그때부터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높은 확률로 늦습니다. 진짜.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될 때면 증시는 이미 고점까지 올라가 있고 그때부터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던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세의 칼은 무뎌지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걱정거리들은 해소되는 기미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지금부터의 하락은 기회로 접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매수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에 대한 1차 목표 구간은 제가 6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이제 2개월 조금 남지 않았죠. 봅시다. 6월달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누가 웃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시장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게 있긴 있어요.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물론 뭐 이대로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까지는 없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항상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시나리오별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상승 시나리오는 뭐냐? 1번 첫 번째 현재 구간이죠. 관세 유예에 대한 기조가 확대되면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호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악재로 작용하던 불확실성이 호재로 작용하는 현재 구간,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초입 구간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때부터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세가 유예되기 시작하니까 뭐 CPI도 그렇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기 지표들도 그렇고 이런 각종 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요. 시장이 우려감을 갖던 것보다. 더불어서 그럼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확대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모두가 상승장으로 인지하기 시작하고 슬슬 개미들도 많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기업들도 이제 생각보다 타격이 덜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 외 호실적을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관세에 대한 돌파구를 찾거나 관세 유예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기업별 모멘텀들도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는 진짜 반등과 상승장이 이제 확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한 6월쯤에는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단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진짜 상승장이냐? 아니요. 오히려 저는 이때는 단기 조정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희망적인 리포트는 이때 가장 극으로 치닫으면서 많이 나올 거고 오히려 6월 달에는 단기 조정장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의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번 구간. 현재 구간은 변화의 초입 구간이다. 위아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거를 돌이켜본다면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는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구간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시장은 꽤나 올라 있을 수 있는 구간이 현재의 구간이다 라는 포인트를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물론 변수라고 하면은 채권 시장의 수급이나 중국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전 정말 감이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의 관세 전쟁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뭐 보유적인 미국 채권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보일 건지 여부는 항상 면밀하게 추적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게 완벽한 반등과 상승장은 없어요. 애초에 위험자산 시장의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증시 하락 속에서 매집을 하고 상승 초입 구간에서 벌써부터 이제 비중이 키워진 종목을 매도하기 시작했듯이 저희는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는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좀 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안 끝내고 계속 같이 좀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방송 끝나고 만약에 좀 방향이 위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메신저를 통해서 대응 안내를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1차 매도가는 2,370원 정도거든요. 2,370원에서 80원. 단기 종목이라 뭐 크게 먹을 생각은 없는 종목이고 2,375원, 80원 그 정도 매도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리 걸어두실 분들은 걸어두셔도 괜찮고 해당 가격이 달성할 시 저희는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